이슈로 하는 것이 바로 노론이고요. 명제전쟁을 중심으로 있는 게 바로 소론 체제죠. 그 위에 이제 남인이나 북인이나 서인이나 동인이나 이렇게 사실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세학자들은 이제 어떤 갈등의 소조 그렇게 이제 사실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학문은 뭐 다양한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의미의 전달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연유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선생은 숨을 위해서 할 때 별시에 응원을 해서 자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날을 잡아서 군함이 이제 예를 들어 북경조리라든가 큰 대사에 있었을 때 이제 인재를 백탁하는 별시를 봐요. 별시를 보면 이제 또는 임시 과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보는데 그 전시를 거치어서 출연은 별시에 숨을 위해서 때 응시에서도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보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실 병원 중이라서 실제 전시 응하지 않아서 실제 과거에 출연을 응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것은 우암이나 동춘 다 마찬가지. 그림들을 지금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살인 선비사자 스플릿인데 배우는 학자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그룹에 있습니다. 통칭 살인이라고 해요. 조선에 이제 기존은 이제 과거점을 거쳐서 등용된 사람 이외에 제야 쪽에 이제 큰 학자들을 이제 통칭 살인으로 살인 오리가 나온 5분의 이제 현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우암 동춘 초려가 하시고 아까 얘기한 미중 윤선도 선생, 그 다음에 신화 유계선생을 통칭 제야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 이외의 제야가 아니고 이 당시 살인들은 실제 국정의 왕의 왕사에 관하시죠. 왕의 선비, 왕의 스승이라고 했죠. 왕의 이제 주요한 국정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고 실제 조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에 살인 오연이 사실 조선의 그래서 학문이나 국정에 지금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문으로나 도학으로나 큰 선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실제 현종 소현세자 형의 소현세자 세자이고 효종을 여기는 동인대고라고 두 분이 이제 이주가족이 한 8년간 청나라에 이주로 가서 돌아와서 소현세자가 이제 일찍 요조를 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차남 동인대는 이제 바로 등극한 게 효종인데, 이 효종 현종 숙종을 바로 우암 동춘 출연 선생님도 왕사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이제 독선생이죠. 가족에서 했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대군의 자제들, 대군들이죠. 왕의 이제 직대는 이제 대군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의 소생은 이제 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면은 대군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때 이제 초려가 개설도 안 하셨지만 이 왕제들을 직접 세 분들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성향을 초려가 너무 잘하죠. 이따 얘기했으면 기회봉상을 쓰시고, 사실은 그 후에 아드님 현종이 이제 등극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바로 그 기회봉상 대부분 이제 하자고 얘기해도 초려가 반대하는 데서 안 나가시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초려집에 나오는
현종 굉장히 유약하다고, 신약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유유불안하다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아버지 현종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라고 해서 실제 이 기획공사가 민주반정일에 국정혁신대 기획하는데 초려가 짓고 써서 그걸 이제 만원봉사식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현종은 그것을 감내를 못할 것이다 해서 이제 초려가 안 나가시기도 합니다. 실제 이 살인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조선이라는 사회는 피폐했죠.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산정의 문란이라고 나오는데 산정은 이제 세 가지 속성자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을에 이제 사또가 계시면 사또 밑에 이제 이방, 호방, 예방, 현방 일곱 명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조선 왕조 500년에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벌을 다스리던 어떤 뭐 송사가 있다고 해도 일단 현방이 나서 살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방은 살인사를 한단 말이죠. 또 호방은 뭐 재물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봉급을 안 받고 어떻게 사실 그 집을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월급을 국가에서 안 줘야 재정이 불편해지고 대신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사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고을 사또보다도 아까 얘기한 그 밑에 이방, 호방, 예방, 형방에 사실은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어려웠죠. 사실은 더 형편없죠.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이제 세금을 물려서 부모를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삼전 그 세금 제도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물러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효종이 등극하고 북벌을 하자고 하는데 북벌은 사실은 청나라를 우리가 치겠다고 하는데 청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이죠. 청태종 이후에 이제 이대에 걸쳐서 세계적인 사실은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사실은 중국으로 보면 그 당시 큰 어떤 우리가 지방도시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처음을 칠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도 실제 그것은 뭐 후세 학자들이나 그 당시도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많이 치부했던에서 이제 공격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작은 약소국이 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대국하고 이제 견주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나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청나라를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효종이 이제 등극하고 왜냐면 자기가 8년간 청나라 인질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보를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바로 이 살림 이것은 또 살림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살림이라고 합니다. 애써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살림 오행이죠. 산에서만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얘기한 살인도 놓고 이제 제약을 얘기해요. 여기 아까 얘기한 우암공춘 초려, 미춘, 용산과 신화, 유계선생님 이때는 역시 효종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밀지를 받고 이것을 밀지 오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벌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청나라 일세이기 때문에 왕이 발언하는 다 기록을 해가지고 청나라한테 보고한단 말이죠. 지금 안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상당히 우리가 치이는 것처럼 그 당시는 더 했다고 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서 책을 읽는데 필요한 선생님들이랑 좋지 않아요. 실제는 일지를 받고 가는데 저희가 그때는 그 산에서 계셨는데 사실은 나귀 타고 하나까지 가려면 달포를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나귀 타고 혈혈 단신으로 올라가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효종의
8년에 첫 번째고 효종 10년, 효종은 지역이 10년 만에 요절을 입주하신다. 왕이 10년 만에. 그럼 이제 효종 10년째 마지막 연도에 또 한 번 그 일찍 내려서. 근데 그때는 이춘 연성과 빠지고 허정 선생님이 이제 참여하시는데. 근데 갔는데 효종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독서생식으로 경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앉은 거예요. 5번에 심하고 분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수지들 다 빼고 동대라는 거죠. 이제 갔는데 두 번이나 갔는데 북벌이 어떻게 할 북벌에 대한 당위성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당위. 그러나 북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수고, 군사도 예를 들어서 양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엄청나게 예를 이런 구체적인 말씀 외에 그냥 북벌에 대한 당위성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려하게 굉장히 답답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두 번째 돌아오셔서 그게 한 7개월 지금 그게 기회에 쓴 기회봉사. 여러분들은 뭐 한번 기회봉사라고요. 기회년에 쓴 봉사는 이제 상수문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써요. 이게 이제 43,000자의 자랑은 그러니까 부국강경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청나라 북벌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짠 거죠. 이것은 여러분 유명합니다. 남명중 선생이 이제 무진리에 쓴 무진봉사,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사 인지나라는 10년 전에 얘기를 하고 군사를 키워낸다고 하는 그 갑술을 냈으면 갑술봉사. 그리고 바로 이 초려의 기회봉사가 조선어병령 중에 3대 혁신 계획을 한대요. 근데 특히 이 초려의 기회봉사는 43,000대 이런 되면 흉내내거나 도저히 어떻게 평가를 써줘서 초려를 아까 이제 사교생 부제 3년 중에 초려 선생만 병세 사상가라고 표현합니다. 병은 이제 세상을 경영한다는 그런 뜻이죠. 경세 사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하는데, 요게 이제 같은 사교 선생의 제자 세분 중에 우암 동춘하고 초려가 다른 점인데, 지금도 이제 그 세 분을 각각 뭐 비교한다거나 견주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가가 같을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세 분은 태어날 때는 뭐 각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자라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참 이런 말들은 저희가 쓰기에서 기가 막히게 얘기죠. 살아에서는 생동기죠. 뜻이 같고 뜻이 같다는 뜻 아닙니까? 생 하면 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임이라는 거죠. 쑥 이제 같이 임한다는 뜻이죠. 살아서는 우리가 같은 동지고 죽어서도 역시 같이 임한다. 같이 죽자라고 맹세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우왕하고 초려가 정치인 견해가 떨어서 달라서 아까 조성하고 씨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초려의 기록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초려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우암 선생과 만나기를 약속해요. 여러분 동학사에 가면 수무전이라고 하는 절 같은 경내에 유교적인 건물 있죠. 수무전이라는 그런 조선 왕조에서 선비들을 모시는 수무전. 근데 이제 거기를 아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암이 해덕 지금 대덕이죠. 거기죠. 또 초려는 바로 여기 중국으로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가깝죠.
예, 거기서 만나자니까 인터넷 연락을 하죠. 그래서 사실 가요. 근데 4개를 거기 기다려. 근데 성함 우함이 안 오시죠. 근데 아마 그것은 두 분은 아까 이렇게 생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제를 맹세하면서 그러나 제자들은 또 틀리죠. 그래서 아마 그 지금처럼 스마트폰 한 통이면 되겠어. 그 당시에는 다 편지를 써서 이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걸 뭐 당연히 전해줬겠죠. 근데 그것이 아마 우원 선생님까지는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려가 돌아오셔요. 그게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냐면 여튼 정치인 견해라든가 또 이제 예법의 주소는 뭐 상당히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씁니다. 좀 중국에서 쓴 말이에요. 우리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법이나 절차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분이 예수하고 정치인 결혼의 차이가 벌어졌지만은 화해를 결국은 이제 못하시고 이제 결국 했는데 그 이후에는 초대 예수 돌아가신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될까 피설이나 이런 것을 사실 세울 수가 없을 정도에만 탄압을 받았죠. 그때는 뭐 사실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이 그 당시에 필요가 없습니다. 왕조 때는 되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실록 자체, 승정원 일기는 사실 왕의 결국 일기거든요. 일기체인데 거기에는 이 철을 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승정원 일기 효종주에 보면은 현종주에 보면은 바로 이 기회공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초려가 이 기회공사를 다 이제 마무리 끝에 지나고 하는데 이제 효종이 돌아가셨다고 봐요.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국정혁신제 계획안을 자기가 짰으면 자기가 주도를 하죠. 근데 주도를 할 수 있는 군함이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실제 벼슬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이념을 크게 이제 부상하게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벼슬을 사실은 안 하세요. 현종, 효종, 효종 때 뭐 다 공주, 전남, 공주, 좌 이것을 말하면 이제 공주라고 한다는 게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살림을 관리하는 거기에 국장국정들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현종의 이전 참판 대사원 제수하셔도 별세를 절대 안 나가시고 초려는 뭐 아까 얘기한 과거 시험을 별시험을 보고 썼지만 실제 별세를 전혀 안 한 사람 모함동주 초려하고 비교했을 때 별세를 안 한 은자로서만 초려가 계셨다고 하는 혹시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제 정치인 편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우한부장은 굉장히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노론 소론 국민성이 많이 얘기했었던 사실 그게 사실 사색한파 근데 초려가 이제 그 어느 날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사실은 초려하고 우왕 나이가 같고 동춘사장은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를 떠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왕을 다시 이렇게 꾸짖죠.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것은 이제 진실한 왕조 정치에 시원하게 없는데 이렇게 파박을 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를 하죠. 그래도 하여간 우왕이 이제 왜냐면 이 당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아니면 사분 안정을 완전히 내려버리는 것이 왕조 때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듣지 않죠. 오히려 초려가 혼내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견해적인 차이가 정치적 견해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예술 문제에 있어서 조선의 이 예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
이념과 사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효중이 죽고 효중의 비가 이제 그 땅을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1년 사업을 칠 거냐 3년 사업을 칠 거냐 이제 논쟁을 하죠. 왜냐하면 실제 후보 세력들로 입장은 뭐냐 사실은 효중이 봉인되고 빗자루인데 차감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은 다 장자 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왕통이 아닌데 사실 왕은 이어갔는데 그것은 뭐냐 적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계산한 거지 실제 효중이 사실 장자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인 역시 상을 장례식을 1년만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그래도 왕통을 이었으니까 그것은 적장자다 해서 3년을 치러야 된다고 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1년을 치르고 3년을 치르고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나 조선은 그거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때 이제 초려는 처음에는 이제 우왕좌왕 뜻이 같아서 1년상을 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남이기 때문에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년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동주한테 나중에 또 이제 현중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그때 또 논쟁을 하시는데 그때는 조금씩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파강되는데 참여를 않고 또 두 번째 어떤 견해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현종 시군은가는 초려가 최고의 국빈 예전을 받아요. 여러분 그 아산에 보면 이제 아산 문화원천이 있는데 조선 왕조 중에 이렇게 군왕들 중에 가장 많이 온천 용으로 하러 운양원천에 온 것이 바로 효종이에요. 맞아서 현종. 근데 현종은 아까 초려가 얘기한 심각하다고 했지만 또 실제 이렇게 몸이 약하죠. 몸도 약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온천용을 하러 이제 아산까지 오는데 경국대전에 보면 왕은 군함은 대궐로부터 300리 안면까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딱 정해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더 되죠. 한 450리죠. 그러나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외가 되죠. 그래서 이제 38명인가 와요. 하남에서 지금 아산 오령까지. 근데 오는 목적이 뭐냐? 바로 초려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초려를 만나러 가는 거죠. 초려는 18번에 걸쳐서 이제 직접을 내요. 근데 초려가 표수를 하여 뭐 표수의 뜻이 어떠신데? 그러니까 당신이 초려를 만나러 위해서 이제 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현종의 국정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꼭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우왕군중 초려가 갔었을 때 좀 이렇게 차별화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말년에 이제 그렇게 또 귀향을 두 분이 가시는데 또 예를 들어서 초려가 귀향에서 1년 먼저 이렇게 풀려났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초려가 소위 말해서 이제 타협을 했다는 얘기죠. 야합을 했다. 그래도 평가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막 그래서 하여간 그런 연유를 해서 죽을 때 같이 죽자고 했더니 이제 같은 군인들끼리 이제 사이를 벌였는데 그것도 뭐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도 각자 견해가 있었다 하는 건데 내가 조선 중기 이후에 300년은 사실 그분의 역사라고 해서 과언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자 나의 도를 집탐 너한테 다 맡긴다. 이게 이제 사계서 되어 있는 이제 문지벽으로 세 분을 넣고 어차피 자기를 이제 율곡 선생의 척통을 들었듯이 물려주는 말이죠.
그때 유일하게 사계도장에 초려를 두고 오는 짓 하고, 그러니까 대유라 너는 큰 선비다. 오는 짓 하기가 내 돈을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데, 아마 현종 15년간 국빈대접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벼슬을 한 사람들보다도 더 비교가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이때 아까 살림이라든가 살림 시대의 초래의 어떤 대위 이런 것들은 어떤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 사실 다르죠. 그런 평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기회봉사를 이제 쓰셨는데, 그 기회봉사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제 3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중으로 치른다 할 정도였거든요. 이 세분, 이 나머지 우암 동춘당이 알아요. 이 기회봉사를 썼다는 것을. 효종 수나 이후에 이제 현종의 원년, 이게 1966년이죠. 이때 이제 불러요. 그때도 아까 얘기한 세 차례나 이제 현종에 불러요. 근데 초려가 안 가시죠. 나중에 그 우암이나 동춘당성에 또 전화서 그때는 뭐 사이가 좋았어요. 결국은 또 올라가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승정원 일기 현종조의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것은 조선 왕조 시국에는 그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승정원 일기에 보면 이제 그때가 막 지금 오늘 5월 2일이나 5월 달인데,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던 모양입니다. 여름이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 초려가 초려학생 기회봉사를 이제 조성지가 대동을 시키는 거예요. 대동을 시키고 왕이 앉아 있고 나머지 이제 문무백관들이 이제 앉아 있고, 초려가 이제 현종 옆에 있어서 얘가 도성지가 읽는 거에 대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부연한다, 해설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틀간 점심을 걸고 아침 먹고 와가지고 이틀간 저녁 때까지 땅콩이 질 때까지 이제 그 경영식으로 기회봉사를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기천 홍명하라고 정명을 다 불러서 초대 기회봉사를 그대로 실천하고 사실 명을 내리죠. 그때부터 사실 구한말기까지 초대 기회봉사를 쓸 건지 말 건지 논쟁만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구한말에 일제 산중을 겪고, 사실 그 얘기가 6.25를 겪고, 우주 경쟁을 겪고, 따지고 이제 그것이 어떤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한 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봉사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설패와 부패, 분노, 세 가지. 여러분 지금 조그마한 지방신문에는 기고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거예요. 설패는, 부패는, 분동론은 이제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설패는 실공이 실제적인 실제와 어떤 결과가 결여됐다. 그래서 이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윗사람은 다스림을 구하는 실공이 없으며, 아랫사람 또한 업무에 책임을 지는 실공이 없고, 경영도 도를 강론하는 실공이 없으며, 학교시 선들을 배양하는 실공이 없고, 국가의 모든 정책들은 백성을 구제하는 실공이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실공이 없으니, 조정 또한 가르치고 명령하는 참된 실제와 공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국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요즘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에요. 사실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마찬가지로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세력이 그때가 조선이 개국한 지가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자를 맹간으로 좌우고 대단한 성공이죠. 사실 이거는 왕조 정치가 아닌 표상이죠. 더 형편은 왕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연산군에서부터 아무리 자기 그 어머니 생모 폐미 미시권 하더라도 뭐 사실 엄청난 피곤이죠. 그러나 정말 제가 보기에는 세종의 그때 좀 정신이나 이데아가 500년 여러분 중국 역사에 500년을 이어진 역사가 없어요. 기록은 뭐 한 130년, 150년, 200년 넘지. 조선은 500년. 우리가 예를 들어 고려 500년, 고구려 500년, 백제도 500년, 신라도 1000년이죠. 물론 중국하고는 큰 어떤 저기하고 다르겠습니다. 500년의 그 왕정을 이끌기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바로 초려가 바로 설패를 얘기하는데 설패라고 해서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정책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실리와 명분과 실수와 부재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한다고 7가지를 사실은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로 두 번째. 부패는 뭐냐? 설패로 돼서 지적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려는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성리학을 하는 유학적으로서 대단한 그건 아주 뭐 제기한 풍속을 발휘하잖아요. 두 번째 양인제, 인재를 양성,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다음에 협곡회, 옛글자죠. 옛날에 폐단을 폐하라. 이 지금 하나면 적폐. 이게 바로 사실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1, 2, 3, 세 가지 강국에 17가지, 16가지 조목을 하고 붙이는 나중에 뭐 비행사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남녀 교육 선생의 무진봉사나 율곡 선생의 갑술봉사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명분만 하시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환난 사교, 예속사교, 예를 들어서 서로 환난을 당하면 서로 답이해야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명분을 얘기해요. 이 양반 구체적으로 풍습 다시 하는 거예요. 사람 길어내야 돼. 그 다음에 옛날 잘못된 거 없애? 이 주장을. 그 다음에 16가지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선 500년 역사 중에 국정혁신 개혁안은 다르다. 이 초려의 이 소리에서 이것이 상당한 실제 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은 대책 대안이죠. 후대 이 부분을 더 좀 연구를 해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군동론. 왜냐하면 이제 군왕의 자질이 되죠. 왕이 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왕이 소위 말해서 잘자기까지 지어야 되고 그래서 수기론 왕이 자기 스스로를 수양해야 되고 제가 집을 가정도 이렇게 일반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군왕의 도리를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현종이 아까 말씀드린 지옥을 보고 눈물을 두 번씩 막 흘린다고 얘기하지. 성경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분 그때부터 초려에 대해서 내리가 됐던 것 같아요. 현종이. 그래서 당시 15년간 초려를 최고의 왕성. 그래서 아까 얘기한 38번이나 치경을 이유로 해가지고 아사 운영원까지 와서 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와서 초려를 밀당을 만나기 위해서 초려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여러분 조선시대 왕조시대에요 공부를 해서 벼슬을 얻는다는 거 개인의 영광이랑 그치지 않아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죠. 벼슬을 서로 하려고 후관되는 뭐 내관 내지 마시고 벼슬도 돈 있는 사람이 사도 사이도 사고 팔렸습니다. 초려는 이 벼슬을 말 그대로 살림 어백이었습니다. 살림으로 남은 사람, 살림으로 남은 재학자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평가는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또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드는 게 아니고요. 다 그것도 뭐 시절 인연인데 그 시대가 도래를 해야지 않는가 다 만나야 된다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죠. 저희들이 뭐 문 앞에 논밭 팔아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조사하고 이렇게 손에서 내세우며 그렇게 안 되죠. 저희들은 그걸 안 씁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초려 문집을 한문으로 다 번역을 사실 저희들이 다 했는데 아직은 이제 그걸 한글로 일반사람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기용사나 또 향약으로 다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정도는 충분한데요. 그건 사실은 우리도 문중에서 내부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하지만 있어도 우리가 하는 거와 선생님은 한 글자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 뭔가 말씀이 계시는 저는 이제 실사부시라고 말하고 실제를 구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조선에도 나중에 후기에 가면 영양 박주원 선생이나 예를 들어서 다 이게 실사부시 그러니까 실제를 구하죠. 그러니까 너무 주장이나 성리학이 너무 현리사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의 사상의 실존죠.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부시를 이제 추천하는데 이게 실학의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핵심 사상인데 바로 초래의 기회공사가 이 실학의 그 기본 원인을 제공했다. 그건 뭐 이런 논문에서 많이 제창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사부시인데 이것은 뭐 이미 이것은 뭐 우리가 어느 나라든 다 뭐 실제를 구한다고 실사부시를 쓰니까요. 뭐 중국도 이제 뭐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마이라고 준다. 근데 실사부시를 자기네들 그러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너무 네 글자인데 두 글자 줄이면 실리하죠. 실제와 이제 이해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와 이해.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한문도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요약하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정리된 거, 간결한 거. 그래서 이제 소련은 바로 실리의 방다. 그래서 이걸 아까 얘기한 경세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쇠산평이 유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공맹의 사실 사상만이죠. 공맹 사상에 맞춰져서 이제 공자가 맹자가 이런 일을 했고 안자가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바탕은 사실 유학자지만 실제 세상 경영을 이렇게 아까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를 중시했다 하는 거죠. 아마 저도 아마 우리 집안의 형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이게 실제로 한 말이 과연 맞은